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또다시 관세 그림자가 시장을 덮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호재보다는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4월 2일을 앞두고 캐나다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간밤에 카니 총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4월 2일이라는 타임라인을 받아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주의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월가에서는 사실 지금 미국 주식 그래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시장 흐름 어땠는지 지켜보시죠. 전일 발표됐던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시장에서는 그의 영향력을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고요. 결국에는 막판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급격한 반등 시도를 한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것은 오늘 발표된 두 가지 경제 지표였는데요. 일단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전기 대비 2.4%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표됐던 잠정치 2.3%보다 상향이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주간 실업 건수도 22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견조한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 역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 시장에 부담이 되었던 것은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뉴스들이었습니다. 이 캐나다 총리가 어제 미국이 내놓았던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We start off with a 2.5% base, which is what we were at, and we go to 25%. President Trump announced 25% tariffs against our auto industry. And this is a direct attack, to be clear, a direct attack on the very workers that I stood in front of. 네, 카니 총리의 직접적인 보복 시사 전해지기도 했고요. 백악관 측에서도 상호관세와 관련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은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며 이는 특히 미국을 착취해온 국가들에 집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국들이 주된 타겟이 될 거라는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4월 2일 혹은 그 이후까지도 시장에서는 이 관세 뉴스로 인해서 변동성이 계속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 측에서는요, 수준의 관세 정책이 명확해지고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이 정책에 따른 나의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나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시 변동성은 이 단기적인 어떤 이 과속 방지턱에 그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증시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의 펀더멘털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효율 기준 강화 소식이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어떤 경쟁 모델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과도하게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 역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AMD가 3% 빠졌는데요. 제프리스 측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경쟁 심화로 인한 역풍을 맞을 거라는 분석, 오늘 나스닥 100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 위치한 AI 서버 기업들이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이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혹은 원자력 업체들 역시도 동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올랐습니다. 경기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매력도가 부각이 됐고요. 1.1%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업종 그리고 일부 유틸리티 업종들 방어적인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에는요, 오름폭을 5%대까지도 키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만 선방하고 다른 자동차주들의 주가는 급락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령 GM은 7%대, 포드는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거든요. 자, 이것이 단순히 트럼프와 머스크 CEO의 돈독한 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지화된 제조 방식 덕분이라는 분석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물론 중국과 독일에서도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된 차량은 단 한 대도 미국으로 들어와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미국 판매 차량은 100%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텍사스 기가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생산 비중이 있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이번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건데요. 가령 포드의 경우에는 77%만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는 그 비중이 더 줄어듭니다. 57%, 닛산과 GM은 절반 정도의 차량만을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이게 우리나라 그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차량의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금액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월가 IB들은 지금 이번 관세 전쟁의 상대적 승자 종목으로 테슬라를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주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엔비디아가 코어위브의 지분을 대거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어위브는 올해 미국 IPO 시장의 최대 기대주인데요. 엔비디아의 AI 칩을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또 임대를 해주는 AI 스타트업입니다. 미국 안에서만 3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주요한 고객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앱러빈입니다. 앞서 기억을 하실 텐데 두 차례의 공매도 보고서가 발간된 바가 있었는데 간밤 또 다른 한 공매도 투자사가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플랫폼 파트너들로부터 사용자 아이디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플랫폼들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 리포트 속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지션을 함께 공개했고요. 이에 따라서 앱러빈의 주가는 20% 급락한 $261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리바바입니다. 최신 AI 모델인 Q1을 공개했는데요.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글자와 사진, 오디오, 영상, 다양한 텍스트 값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허깅페이스와 깃허브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들 조금 더 보시죠.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가 함께 올랐습니다. 자동차에 관세가 붙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은 차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정비하면서 쓰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는 즉 자동차 부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오라일리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간밤 주가가 3.1% 급등하면서 $1,420대까지 안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오토존 1%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스톱입니다. 어제는 비트코인 매입 소식이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 하루 만에 급락 전환이 됐습니다.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것이죠. 주가가 간밤 22% 급락을 했습니다. 22.09달러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솔레노 테라퓨틱스 확인해 보시죠. 약물에 대한 FDA
승인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프레이더 윌리 증후군에 따른 과식증 치료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아주 시원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30% 이상 급등하면서 67.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들도 살펴보시죠. 네, 주요 외신 헤드라인 매크로 데이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재가 즉각적으로 미국에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4월 2일까지 우리 지켜보겠고 상호 관세 조치 어떻게 발표되는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단 이틀 내에 지금 통화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힌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를 좀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망치를 상회했고 예상치도 전반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2.4%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러한 성장 전망치만큼 좀 오름세를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인가?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지표는 개선세를 나타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됐죠. 22만 4천 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을 반증하는 데이터 받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삐그덕삐그덕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현재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사이의 분열을 좀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재건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조금 이런 노이즈들이 좀 끼면서 센티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 부총재 무역 전쟁이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가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7년물 국채 입찰 약간 부진한 수요 나타났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죠. 종목 이슈인데요. 테슬라와 GM의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한 내용 잠시 후에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인텔의 전 CEO죠. 팻 겔싱어가 TSMC가 투자를 하려는 부분이 미국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기술력과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고 결론적으로 미국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코멘트이긴 했는데요. 인텔을 조금 암흑기로 몰고 간 전 CEO의 코멘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중국의 첨단칩 규제 또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규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억 달러가량의 손실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H20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역시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코어위브라는 회사를 통해서 매출을 좀 뻥튀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IPO 추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IPO 규모 축소하고 공모가도 상당히 낮게 좀 책정이 됐다라는 소식 들려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소식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키트루다 항암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들여다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동차 관세로 인해 측근 일론 머스크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GM과 포드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테슬라의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였지만 최근 GM 쉐보레 이쿼녹스 EV와 포드 머스탱 마하 2 등 경쟁차 차량의 점유율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차량은 모두 미국 안에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포드, 혼다, 스텔란티스, 닛산, GM,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가 가장 하단에 위치를 하면서 관세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TD 코엔의 이타이 미카엘리, 테슬라가 관세 정쟁에서 상대적인 승자로 분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100% 미국 내수용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부품의 미국 소싱도 대체로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의 완성차 업체들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쪽에서 리비안과 루시드의 경우에는 미국 내수용은 100% 자국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나 기가오스틴에서 독점 제조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겁니다. 포드의 경우에는 77%만 미국 생산을 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 57%, 닛산도 52%, GM이 52%로 GM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완성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밖에 미국 내수용을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머스크 CEO는 어떤 이야기를 내놨을까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의 긴밀한 관계를 의식한 듯이 테슬라로부터 로비를 받은 부분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함께 보시죠. 타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 부품 가격에 관세가 영향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품 관련한 비용 결코 사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비들의 의견은 역시 테슬라가 가장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다만 HSBC에서 목표가 하향 의견을 냈습니다. 165달러에서 130달러로 내려 잡았는데요. 관세 영향보다도 지금 테슬라가 본질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군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약한 펀더멘탈 문제는 이전부터 존재를 해왔고 로보택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 HSBC가 투자 의견과 지금 현재 목표가를 130달러까지 내려 잡은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여러 아이비들에서 이번 관세 조치에 영향을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GM이 멕시코에 가장 큰 익스포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GM을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바클레이스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를 따져봤을 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GM은 미국 내수용으로 52% 자국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 조립이 52%에 불과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산이 30% 육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겠고요. 울프 리서치는 주로 외국 브랜드의 영향이 있으나 GM의 경우에는 미국 판매 15%가 한국산이다라는 점을 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종합을 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GM이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관세에 취약하다라는 의견으로 이어지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서버 업체 중 하나인 H3C가 엔비디아의 H20 칩의 공급 부족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공급 경색은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시기에 중국의 인공지능 야망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H3C는 26일 공지에서 H20의 글로벌 공급망에는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현재 재고는 거의 소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버 업체가 어떤 코멘트를 내놨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H20의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재고는 거의 소진이 됐고 새로운 물량은 아마 4월 중순에나 입고가 될 텐데 최근에 딥시크 이슈가 굉장히 또 핫했죠.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내의 IT 기업들이 딥시크 도입 이후에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주문량이 급증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자체 첨단 칩을 계속해서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딥시크처럼 고성능의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저성능 모델일지언정 H20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분명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과연 이 수익성, 이 비용 투자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을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바클레이스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AI 에이전트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앞으로 투자 방향을 성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볼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렴하고 작지만 높은 성능을 구축할 수 있는가, 추론칩 배포가 앞으로 증가할 텐데 이 추론칩 배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GPU 훈련 장치를 추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포인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벤치마크 성능을 보여주는데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가를 투자 포인트로 삼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U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AI 관련한 종목들, 테크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으나 결국에는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관점도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부서에서 10,000명의 일자리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연방보건국을 거듭 비판해왔으며 감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전체 인력의 4분의 1, 약 62,000명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한편 간밤 미 노동부는 16일에서 22일 사이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 22만 4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1,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케네디 장관의 조치로 미국의 실업자 수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 임명 당시부터 백신에 대한 반대론자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는 대규모 일자리 감축에 동참한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고용시장 그래도 이 정도 데이터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는 점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 지금 소비자 센티멘탈이 굉장히 훼손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머크가 임상 결과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항암제, 블록버스터 항암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키트루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임상 3상 데이터 받아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키트루다 SC로 전환하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알테오젠일 겁니다. 지금 키트루다 SC 전환 과정 속에서는 9월 23일이라는 새로운 타임라인을 받아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키트루다의 SC 전환율도 그리고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게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머크의 키트루다 임상 관련한 소식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